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경부선 철로 쌍불다리에서 피난 주민 수백 명이 미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 바로 노근리 사건입니다. 네, 이 노근리 사건 7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아무 죄 없이 무참히 희생된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 역사를 잊지 않고 또 그들의 희생으로 지켜진 소중한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경북 측의 문장대 온천 개발 시도에 맞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충북대책위원회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북대책위는 상주시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을 잇따라 방문해 온천 개발의 부당성을 알리고 온천 추진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가 상주시청을 찾았습니다. 위원들은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나 불가 판정을 내렸음에도 또 온천 개발에 나선 것은 하류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웃 간 무려 35년이나 소무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상주시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당장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이번 기회에 생각하시고 문장대 온천이라는 그 온천 두 단어만큼은 종식되듯이 협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간곡한 부탁에도 돌아온 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이 지주조합에서 대구지방 환경청에 일단 재협의 신청을 했으니까 그한 처리 결과를 보고 그래 일단 뭐 처리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책위는 이어 개발 허가에 키를 쥐고 있는 대구지방 환경청을 찾았습니다. 주민 의견 재수렴을 거치지 않은 점,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점 등등 온천 개발이 불가한 5가지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환경부가 반드시 문장대 온천 개발을 더 추진하지 못하도록 반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고요. 문장대 온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결과가 9월 중순쯤 나올 예정인 가운데 대책위는 상주 방문에 앞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장대 온천 저지를 결의했습니다. 온천 개발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충북과 경북과의 환경 분쟁은 한 세대를 넘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충북대책위는 조만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에는 반드시 지리한 분쟁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만들어 다른 택시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당 6명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사들은 아직도 이런 폐해가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공항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기사들끼리 승강이를 벌이더니 붉은 옷을 입은 기사를 넘어뜨리고 둘러쌉니다. 자신들의 단체에 속하지 않는 택시기사가 손님을 태우려 했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폭력 등을 행사한 택시기사 9명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59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49살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의 가치가 담한 39살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61살 D씨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과 400만 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속기사가 아니면 공항에서 영업을 못하게 했고 승차 거부와 바가지 요금 등으로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처벌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택시기사들은 아직도 무전기를 이용한 장거리 손님 독점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오지만 외국 비행기가 오면 승객 합승, 호객, 말 안 들으면 욕하고 싸우고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충청권 관문공항이라는 청주공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타적인 택시 영업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요금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밀린 물값이 100억 원을 훌쩍 넘고 연체로 인한 가산금이 3억 원에 달하는데요. 한 발씩 물러나 상생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의회가 정수구입비, 다시 말해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상수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1년 8개월 동안 충주시는
상수도 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이면 밀린 물값이 110억 원에다 연체로 인한 가산 요금도 3억 원을 넘어섭니다. 수도 요금을 다 거들여서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그 금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시의회에서 그거를 승인을 안 내주니까 연체금이 3% 정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분쟁은 충주댐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감당하는 희생과 고통에 비해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고 무성의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댐 건설 이후 지역 경제는 실이 열이고 백이었는데 이 지경이라면 물값이라도 깎아달라는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충주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저희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도 이제 그 정수비 삭감한 걸 좀 풀고 예산 승인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를 또 넘기더라도 명분 없는 퇴로를 고민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특정 지역만 요금을 낮추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에서 반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 산정 심의위원회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몇 프로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걔는 이제 심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그 전에 이제 기재부에서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면 그냥 그게 광역상수도 요금 단가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합의한 상생협약과 충주댐 명소와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피해 보상과 상생의 단초가 될 것이란 전망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지난해 개장한 단양에 이어 괴산에도 공공승마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괴산군은 승마의 저변 확대를 통해 말 산업특구 선정에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중원대학교 말산업학과 학생들이 승마 훈련에 열중입니다. 평부와 구부, 속부, 기수의 요구에 따라 말들이 마장을 날렵하게 내달립니다. 지난해 단양에 이어 괴산에도 공공승마장이 개장했습니다. 보유한 말은 16마리로 경마 대회에서 5억 원이 넘는 상금을 탄 워닝앤디와 프랑스에서 온 장애물 경기 현역마인 삼바 등이 마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지원으로 실내외 마장과 2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마사 등을 갖춘 괴산 공공승마장에서는 일반인과 학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휴양과 체험,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말산업학과를 신설한 중원대는 승마장 운영을 맡아 선수 육성과 함께 유소년 승마단과 동호회도 창단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신체적 효과로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전신 근육 발달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동물과 함께하는 유일무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동물과 함께 교감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효과가 있는. 괴산군은 이천과 여주, 화성 등에 이어 말산업 특구 지정에도 도전합니다. 중부권에서는 다소 생소한 말 사육과 조련, 관련 치료 사업 등을 이끌어보겠다는 겁니다. 증평, 음성, 진천, 충주 등과 연계해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목적은 말 관련 산업이 목적입니다. 괴산 공공승마장은 보유마들의 조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레슨과 체험 등 학생 승마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교육부가 초등교원 채용 인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어서 이를 대비한 조치라는데 교대생들의 불안감과 교육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교대 3학년인 손한경 학생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내년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데 교사 선발 인원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대라 하면 좀 길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렇게 정원이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불안한 상황이 계속 걱정이 되죠. 교육부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채용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초등학생 수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인데 내년까진 당초 채용 인원보다 100명을 더 줄이는 걸로 시작해 2023년에는 최대 900명가량을 감축한다는 겁니다. 충북의 초등교원 선발 인원은 꾸준히 감소해 최근 4년간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감소세에 교육부 방침대로라면 올해 교사 채용 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사 수 감소로 도시는 과밀 학급이 늘고 농촌 등의 소규모 학교에선 교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촉발된 온라인 교육 등 교육에 대한 수요도 점차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교사 수를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존의 1교실 1교사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그 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이제 정책 변수로 다 고려해서 미래 교원 양성의 방향을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교육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와 교대생 취업난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좀 더 치밀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얼마 전 다리 하나 뻗기 힘든 좁은 집안에서 6식구가 힘겹게 살고 있는 경인이네 가족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이 모였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전동 드릴로 탁자 나사를 고정하고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서랍장에 들어갈 레일을 더디지만 정성스럽게 고정합니다. 작업은 서툴러도 마음만은 가구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몸소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정말 값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협 충북 두손모아 봉사단 30여 명이 경인이네 가족을 위해 가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수납장부터 세 자매가 공부할 책상과 책장까지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신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직원들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비와 직접 만든 가구까지 1,000만 원 상당의 정성을 전달했습니다. 신협 임직원들이 뜻을 모아서 지원하는 행사로서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좀 바라는 측면에서 저희 CJB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1,000원의 힘 희망 캠페인을 통해 경인이네 가족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ARS 전화로 한 통화에 3,000원의 성금을 모아주시면 경인이와 가족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희망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